고대인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믿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시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강물처럼 흘러간다는 믿음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 물리학은 이러한 믿음을 근본적으로 뒤흔들고 있습니다.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의 불협화음이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중력을 비롯하여 우주의 거대한 규모에서 발생하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이론입니다. 반면에 양자역학은 원자나 전자와 같은 미시세계의 현상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각자의 영역에서 완벽하게 작동하지만 아주 큰 세계와 아주 작은 세계가 동시에 중요한 상황에서는 불협화음을 나타냈습니다. 예를 들어 거대한 규모의 블랙홀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만 그 중심을 설명하려면 반드시 양자역학적 해석이 필요했습니다. 무한한 크기의 우주 역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되지만 빅뱅의 순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양자역학적 해석이 필수였습니다. 1960년대 물리학자 휠러와 디윗은 양자역학을 단순히 미시세계에 대한 해석에만 그치지 않고 거대한 규모의 중력 현상에도 적용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중력은 이를테면 지구가 우리를 붙잡아두는 힘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이걸 시공간이 휘어져서 물체가 끌려간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에 휠러와 디윗은 우주도 미시세계처럼 양자 상태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전자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저기 있을 수도 있는 것처럼 우주도 여러 가능성이 겹쳐 있는 상태일 것이라 생각했죠. 그래서 우주의 파동 함수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우주의 모양, 크기, 운명 등 다양한 가능성이 어떤 확률로 겹쳐져 있는지를 수학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출발선에서부터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에서는 분명히 시간이 흐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리학이든 양자역학이든 우주 안의 특정 사건을 다룰 때는 시계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합니다. 날아가는 공이 10초 뒤에 어디에 있을까? 이렇게 과학자의 손목에 채워진 시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력은 우주 전체에 작용합니다. 우주 전체를 관찰하려고 하니 우주 바깥에는 시계가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이 우주 밖에서 절대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공간과 얽혀서 우주 내부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즉, 우주 외부의 절대적 시계를 가정할 수 없다는 공통의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민 끝에 그들은 외부 시간을 정의할 수 없기 때문에 방정식에서 시간 변수를 제거해야 했습니다. 시간이 자리하던 항목은 인과집합이라는 개념을 통해 사건들을 인과적으로 연결하였죠. 언제라는 시간적 기준 대신 무엇이 무엇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을 넣었습니다. 예를 들면 태양이 빛을 방출한다, 지구가 따뜻해진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8분 후에 빛이 지구에 도달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방정식을 만들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정식에서 시간이 사라졌다면 우주는 정지된 상태여야 합니다. 하지만 관측상으로 우주는 여전히 활발히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휠러와 디윗은 어쩌면 시간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주의 근본적인 요소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그들은 우주를 움직이는 진정한 기본 요소는 관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관계. 우주에는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공간적 관계는 이를테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1억 5천만 킬로 떨어져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 관계가 있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고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그 밖에도 수학적 관계, 의미적 관계, 상관관계, 동시성 관계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 중에는 인과관계라는 매우 독특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주의 다른 관계들은 정적입니다. 하지만 인과관계는 엔트로피 법칙을 따르는 관계입니다. 엔트로피 법칙은 열이 퍼져나가거나 경우의 수가 증가하는 상태,
뭐 이런 것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성을 가지며 비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컵이 바닥에 떨어지면 산산이 부서집니다. 조각들이 저절로 다시 모여 컵이 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죠. 이것은 원인과 결과는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정확히 말하면 인과관계가 엔트로피 증가 방향으로 진행된다기보다 엔트로피 증가 방향을 우리가 인과관계로 인식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주는 시계바늘이 아니고 원인과 결과의 관계망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우주는 왜 이렇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구조를 갖게 되었을까요? 우리 우주는 빅뱅 당시 엔트로피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주는 엔트로피 증가라는 멈출 수 없는 방향성을 갖게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흐름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흐름의 중심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흐름은 우주의 기본 요소들이 인과관계로 엮여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창발이라고 하는데 부산물이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물에는 온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물 분자 하나하나에는 온도가 없습니다. 분자들은 그냥 움직일 뿐이죠. 하지만 수많은 분자들이 모여서 움직이면 우리는 그것을 온도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온도는 개별 분자의 속성이 아니고 많은 분자들의 집단적 행동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시간 역시 온도와 같은 개념일 수 있습니다. 즉, 우주의 기본 요소들이 인과관계로 상호작용하면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이 흐르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라는 경험입니다. 시간이라는 경험은 빅뱅의 순간 엔트로피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레 발생했고 비가역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창발된 시간은 실제일까요? 아니면 환상일까요? 20세기를 대표하는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과 동양의 지혜 불교, 그리고 수학자 푸엔카레 등은 시간이 환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은 어떤가요? 질문을 바꾸어 보겠습니다. 물의 온도는 실제일까요? 환상일까요? 영화 속 주인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공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면 환상일까요? 흥미롭게도 현대과학은 영화 속 주인공이 실제처럼 경험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영화 어벤져스에서 아이언맨이 손을 뻗을 때 우리 뇌에서도 실제로 팔을 움직이려고 하는 신경신호가 미세하게 감지됩니다. 시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은 우주의 근본적 본질은 아니지만 마치 실제처럼 우리의 행동과 의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과학은 시간이 근본적 실체라기보다는 우주가 인과관계에 바탕하여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창발된 개념이라는 관점을 점점 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학은 언제나 짜릿한 깨달음을 줍니다. 휠러와 디윗은 양자중력 방정식을 통해 우주의 시간이 근본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 방정식은 시간항이 사라졌다는 점에서 충격적이었고 시간 없는 우주라는 새로운 관점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휠러와 디윗의 방정식은 너무 어렵고 검증할 방법을 찾지 못한 관계로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을 완전히 통합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것은 시간이 흐른다는 막연한 생각은 고대인들의 지구는 평평하다는 믿음과 같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흐르는 것은 시간이 아니고 우리의 의식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은 실제가 아니고 창발로 인한 것이 많습니다. 멀리서 TV를 보면 매끄러운 얼굴 그리고 풍경이 보이지만 이 모든 것들은 픽셀들의 배열로부터 창발된 것입니다. 일부 양자역학에서는 우주 자체가 픽셀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 픽셀을 양자라고 하죠. 만약 그렇다면 우주 속에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들, 우리가 실제라고 믿는 모든 것들이 창발,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주의 본질에서 비롯된 부산물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야기조차도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계조차 창발일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은 우주의 진실한 모습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길이 될 것입니다.